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슈퍼개미 빨간 만추지 김윤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HM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MM이 최근에 좀 다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제 17조가 넘는 이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15%가량 이상의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이만큼의 거래대금,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다시 한번 6만원 가나 뭐 10만원 가나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실 HMM이 뭐 엄청나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나 뭐 특별한 부분들이 나온 것은 아니라, 이제 2월 14일날 실적 좋게 잘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HMM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화물 서비스를 지금 중단한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HMM은 특별하게 바뀐 건 없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류 대란이 몰려온다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거기서 부각을 받았었던 HMM과 지금 마찬가지로 한번 이 상승 트리거가 돼주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요, 이제 최근에 건설주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뭐 해운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동안 하락했었던 종목들, 상승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하락해서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딱 봤었을 때 이 HMM이 단순한 이 테마를 가지고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혹시라도 이 고점에 매수했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구간에서 이 시나리오대로 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짜셔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원전주들 막 주가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다가 유상증자다 뭐다 뭐 이런 이슈가 있지만, 이 통상적으로 이제 481선이 있죠. 이 240일과 481선 요 안에서의 지금 단기적인 반등 상승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HMM도 마찬가지예요. 봐보세요. HMM도 초록 색깔이 이 240이거든요. 481선과 이 사이에서 이 저항을 받고 딱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도 이 구간에서 쭉 주가가 계속해서 1년 동안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241과 이 481, 요 안에서 이 지지를 좀 받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 있죠.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서 요 구간에 이제 매몰대들을 의식을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데 해운주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건설주도 신고가를 갱신을 해야 되고,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게임주 이 같이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진파워, 뭐 두산중공업, 넥슨GT 같은 경우에도, ABL바이오도 사실 이 주도주라는 이 테마에 공통점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공통점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HMM을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뭐 LG전자라든지 그동안 이제 이 481선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과 흡사하게 가고 있는 패턴을 좀 보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여기 구간을 우리가 좀 의식을 해보자.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14일 날에 이 실적 발표가 나왔던 거,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컨센서스가 뭐 비트하게 좀 잘 나왔다는 부분들, 이거는 몰랐던 사람이 없거든요. 해운지수가 몇 달째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물류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째 지금 계속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동안 주가가 어땠어요?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요 안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좀 잡아라. 근데 이 다음에 매도 단기간에 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충분히 이 한파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시나리오를, 매매 시나리오들을 좀 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기업 가치가 뭐 15조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12전환 100%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하면요, HMM이 지금 시가총액이 30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10% 정도만 더 오르면은 얼마가 되냐면 기업 가치가 40조가 되거든요. 40조가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5조에서 7조 정도를 버는 회사면은 30조는 오케이인데, 여기에서 더 오르게 됐었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거, 지금 구간이 30조인데 10%만 더 올라도 40조 정도의 기업 가치인데, 영업이익이 5조에서 7조 가량이 되니까 이 물류 대란이 영원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지금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함 안에서 5조에서 7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뽑는 이 회사가 40조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여라도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지난 제가 이제 항상 매매하는 종목들 시초가로 해서 보내드렸던 지난주 종목들 있잖아요. 일진파워, 두산중공업, 넥슨GT,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음 주 이제 3월 7일부터 돼서 이제 대선 시즌이 되면은 이때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요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는 장기전에 지금 돌입이 되기 때문에 또 기름값은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다음 주는 이제 또 한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이 방사능 공포감에 반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매일매일 매매하고 이거 괜찮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충분히 받아보셔서 큰 무리는 없거든요.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강연을 좀 진행하기 이전에 조금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이렇게 잠깐 공개해 놓을게요. 010-8462-8937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넥슨GT라든지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이 종목들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여라서 이제 높아시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 주에 우리 매도할 거예요. 근데 이제 HMM도 마찬가지의 종목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HMM을 이제 어느 구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냐, 이 33,500원은 제가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 안에서의 지금 길목을 걷고 나서 주가가 지금 쭉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1차적으로 상승 파동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수렴을 하고 지금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앉는지 쉽게 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하락형 상승 상각 수렴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앉아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이렇게 우진같이 이 길목 안에서 지금 사실 그동안 이슈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이 안에서 한전기술 올라갈 때는 얘 찔끔밖에 못 오르고, 두산중공업 계속 오를 때는 얘도 찔끔밖에 못 오르고,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의 형태를 가지고 상승을 하면은 최소 100%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가 갭을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길목 형태를 좀 걷는다라고 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SV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이렇게 길목의 형태를 좀 걷고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화가 되는 이런 종목들. 우리 이제 과거에 또 대한전선도 엄청 났었죠. 대한전선도 요 구간에 이제 길목을 딱 걷고 난 다음에, 여기 길목을 걷고 나서 이 재료 연속이 좀 되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리값 상승한다고 해서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1차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엔 이 호방 인수에 대한 부분들 딱 모멘텀 생기면서 1,000원짜리가 5,000원 되는 그런 기적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성 OMB나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자재와 이 탈원전 관련된 이 종목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HMM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굳이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39,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뭐 많이 그어드려봤자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44,000원 구간, 그리고 이제 47,000원, 8,000원 구간, 58,000원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강하게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이제 조정을 충분히 나와서 한 번에 좀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거래 대금 좀 쏟아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전에 팔고 싶었던 인원들, 그러니까 이때는 불장이니까 상관이 없었죠. 근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지치고 여기에서 지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들 역대급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느껴보셨을 거예요. 수급들 바뀌었을 때 정말 무섭게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좀 봤었을 때는 시장이 좋아지면은 왜 못 오르겠냐. 근데 시장이 오르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방향성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갈 때까지는 우리가 좀 매매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42-8937 제 개인 연락처로요, HMM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의미 없는 손절을 하게 되거나 의미 없는 약수익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매매 시나리오를 모든 분들에게 지금 짜드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은 두산중공업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내드렸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매도하고 단타가 아니면은 충분히 모아가라. 왜냐면 이제 주식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 때문에. 여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때에는 우리가 한전기술을 가져갔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미지 파일을 좀 보내드려요. 이미지 파일은 뭐냐면은 요 안에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그냥 가격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어떤 거를 체크하세요,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글로벌 시장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의 주요 이 세력들이 되는 이제 외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CS와 이제 JP모건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HMM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급들도 좀 체크해야 되는 시점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래량과 같이 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요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미지 파일을 딱 두 가지로 해서 보내드리니까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이렇게 010-8462-8937 적어놨죠. 여기를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HMM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가지고 이분처럼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이 매매 시나리오들 강구를 해서 여러분들 성공계좌, 좀 사랑계좌 좀 실천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HMM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뭐 많이들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대선 때까지는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넥슨GT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넥슨GT 요 모습을 한번 쫙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M&A가 같이 겹쳐져 있던 과거의 한진칼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흐름들을 제가 안 지울 거예요. 자 보세요, 한진칼. 야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한진칼의 지금 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했었던 게 이제 19년도 여기 갭상승했을 때거든요. 이 구간과 지금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 아까 지우지 않았잖아요. 넥슨GT 때와 같은 A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횡보하는 B가 발생을 하고 C가 나오고 C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상승 돌입의 D가 발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곱하기 2. 그 한진칼도 대한항공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 M&A에 대한 부분들,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고 나서 한진칼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세력들의 이 흐름 패턴과 지금 넥슨GT가 조양호 회장 그때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이 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계좌, 사랑계좌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실전투자 슈퍼개미 빨간맛 주식 김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